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그래서 왜 로드맵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한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전 강의에서 진로 선택 과목에서 세미나 수업, 진로 선택 과목이 왜 중요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본인이 발제하고 이끌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해서 직접 세미나 수업도 제가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의대 MMI 면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저한테 굉장히 좋은 그런 그 답안을 본인의 그 생계부와 또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했던 선택 과목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내가 생각한 어떤 의대에 대한 관점들을 저번 시간에 했던 MMI 면접에 잘 녹여서 준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은 어떤 그 앞으로 격려의 의미에서 제가 영상도 보내고 소정의 권현 아카데미에서의 작은 상품도 같이 보냈으니까 받고 더 힘내서 열심히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그 학생이 저한테 준 걸 갖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이제 뭐 그 학생뿐만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 다 보시고 있는 용기가 없어서 뭐 영상을 시청하지만 그렇게 뭐 문의나 이렇게 뭔가 본인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없는 학생들도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올해 선생의 경험으로서. 오늘은 그것과 한번 이어서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돼서 우리 학생들 MMI 면접 조금 더 주제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주제를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공유를 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이십니까? 예, MMI 면접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넘길게요. 자, 연세대학교 MMI 면접 보고 문제 갖고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좀 갖고 왔는데요. 같이 보시죠.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인공지능이 향후 의사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높아졌다. 이렇게. 제가 그 저번 시간에 인간과 AI 그 진로 선택 과목 세미나 수업을 같이 좀 해드리면서 그 수업을 전체를 다 하면 길어지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엑기스만 모아서 짧게 수업했던 거거든요. 그 부분하고 연결도 되고 또 저번에 제가 냈던 MMI, 서울대 MMI 면접에서 우리 학생이 저한테 보내준 거하고도 연결이 돼요. 이어서 조금 더 심화되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본인의 가치관들, 면접이나 생계부를 우리가 성장시킬 때 더 좋은 본인만의 전공, 진로 역량에 대한 가치관들이 생기겠죠. 같이 해볼게요. 인공지능은 무엇입니까? 인공지능은 AI라고 하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딥러닝이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다. 이렇게 이제 짧게 우리가 이제 백과사전이나 뭐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찾아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나은 점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번에 제가 진로 선택 과목 그 심리학과나 사회학과 혹은 뭐 교대나 가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제가 했던 그 세미나 진로 선택 과목에선 저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나은 점은 우선은 뭐 속도도 있고 정확성도 있고 다 있겠지만 제가 본 관점에서 말씀드린 건 뭐예요? 인간에게 나쁜 소리 하지 않고 좋은 소리만 한다. 사람은 사람한테 요즘은 뭐 나쁜 소리 사람한테 안 하죠. 왜냐하면 해봤자 그것이 득이 되지 않고 실이 될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선생이라고 하는 입장은 마냥 우리 학부모님과 학생들한테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어요. 정말 내 제자가 잘 되길 원하는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 다 키우시잖아요. 키우시면서 우리 아이가 잘 되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어떤 부모나도 똑같을 거예요. 뭐 교육에 대한 관점이나 목표나 이런 건 다 달라도 본인이 살아온 어떤 교육받은 교육관이라든가 환경관 이런 것에 따라서 본인들도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다 하나 동시에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잘 되는 것을 본인보다 나보다 더 잘 되는 걸 원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을 오래 해서 그런지 그러지 말아야 될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잔소리를 이렇게 하게 돼요. 어쨌든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나은 점은 속도, 정확성, 또 제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은 절대 사람한테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그냥 몸 풀고 가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각자 생각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재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예는 뭐냐? 많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왔고 빅데이터 시대에 인공지능 굉장히 많아요.
이건 지금 공대 문제가 아니고 의대 문제예요. 정확히 말씀, 의대 MMI 문제입니다. 어디요? 지금 연세대학교, 한림대학교 지금 MMI 면접이에요. 의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공대 문제가 아니니까. 자, 하긴 뭐 공대 문제라고 해도 뭐 크게 우리가 뭐 AI나 빅데이터 학과나 뭐 소프트웨어 학과 문제도 이런 식으로 나니까 어떤 인간의 가치관이 중요한 그 학생의 지금 다 갖춰져 있는 걸 보겠다는 게 아니고 입학사 교수님들은 뭘 보겠냐? 우리 학생이 와서 발전할 수 있는 그 학생의 그릇, 잠재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준비하면. 그래서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굉장히 많죠. 우리 실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예는. 그래서 인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 인간의 생명이 위협받는 부분 들어가서 뭐 오염된 방사능 지역이라든가 다 이런 로봇들이 인공지능은 우리가 두뇌고 그걸 또 구현할 수 있는 로봇공학이 발달되죠. 로봇공학은 또 발이니까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이 같이 결합이 돼서 그렇게 우리가 그 옛날 영화 중에 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좀 오래된 영화인데 그 영화를 제가 이제 영화도 좀 아이들을 전공이 또 저는 문해창작 영화 그쪽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리키다 보면 옛날 영화를 갖고 많이 설명을 하게 되는데 오늘 뭐 의대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려보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허라고 하는 그녀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이 이어폰을 통해서 서로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주인공이 이 감정이 생기고 로봇한테 그러면서 그러니까 인간은 본인 스스로가 인간의 두뇌는 본인 스스로가 리얼리티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인간의 두뇌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설사 틀리다고 해도 본인은 본인 것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리얼리티, 허상이라는 건데 공상과학 그 뭐 이렇게 에세이라든가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래 로봇하고 사랑을 빠지게 되죠. 그 허라는 영화가. 그런데 중요한 게 인간은 독점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로봇이지만 이미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나의 연인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 로봇은 인공지능은 수천 년, 수만 명 사람한테 똑같은 시간대에 왜냐하면 일 처리가 빠르니까. 그래서 로봇은 인간에게 긍정적인 것만 자꾸 얘기하고 영화에서는 로봇과 인간이 사랑에도 빠졌지만 현상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이 뭐 어려운 분쟁 지역에 가서 로봇 뭐 군인이라든가 인간이 할 수 없는 방사능 지역에 들어간다든가 대량 생산에 대한 것들을 해낸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자율주행을 한다든가 굉장히 쓰일 게 많습니다. 인공지능은 LOT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것은 그 인공지능이 학습하게 되는 딥러닝 과정을 거칠 때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요. 한 인간이 모든 소비 패턴과 소비 영역 자체가 빅데이터에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현재 사회는 그 사람을 정말 알고자 하면 그 사람이 쓰는 소비가 어느 부분을 쓰는지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 일반적인 거니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뒤로 갈수록 여러분들만의 생각이 중요한 정말 저 권현 선생님이 꼭 받으려야 될 것은 뒤에 갈수록 나옵니다. 인공지능이 향후 의사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다라는 견해에 대한 학생의 생각은 어떠냐? 자, 한번 말해볼까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의사의 생존? 의사의 생존이라는 것은 우선 우리가 갔을 때 인간으로서의 의사라기보다는 직업인으로서의 의사. 그렇죠? 왜? 우리가 의료 어떤 보건 우리가 보면 뭐 원격 수술이나 뭐 로보팔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그렇게 지금 그렇게 우리가 현재 병원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되니까 왜냐하면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 대결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그것이 의사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높아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사람이 다 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까? 우선 여러분들의 생각을 우리 이야기를 만들지 말고 정말로 문해창작을 할 때 소설을 쓰거나 시나리오를 쓸 때 정말로 잘 쓰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만들지 않아요. 제가 우리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강의하는 거지만 이야기를 만드는 거는 그거는 2류고 3류고 정말 프로들은 의미를 찾아서 그 의미를 이어요. 이야기를 만드는 것과 의미를 잇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국한된 이야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뭐 생계부를 던져서 판다고 그래요. 내가 이게 무슨 그게 정말로 어디에 합격한 생계부인지 확인도 안 되고 우선은. 근데 그걸 또 이렇게 뭐 가격을 주고 후배들한테 판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또 그대로 따라하는 애들도 있어요. 제가 그 어디 가서 이렇게 만나보니까 그런 애들 좀 깜짝 놀랐는데
남의 걸 따라한다고 해서 이게 붙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의견과 관점을 키워서 내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서울대 일반전형 의대도 합격하고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능 전형에도 합격하고 더 심지어 나가서 우리가 해외에 있는 대학을 아이비리그를 간다고 했을 때도 좋은 아이비리그 대학에 합격을 하는 거예요. 에세이를 통해서.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남의 거 던진 생계부에 돈 몇 푼 주고 생계부를 사서 그걸 그대로 따라한다? 저는 모르겠어요. 국회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좋은 정말 합격 사례가 있었는지 그렇게 포장들을 하고 있던데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을 말해보세요. 그것도 저한테 써서 보내주시면 메일 주소로 하단에 제가 그걸 보고 정말 괜찮은 생각들은 제가 또 이어서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의 생각을 확장시켜 드리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인공지능이 와도 의사의 생존을 위협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가장 여태까지 이런 거 문제들 보면 답안지에서 다 얘기하는 것들이 있을 건데 우선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답안지에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생각은 다 기능과 기술은 인공지능이 한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한 사회에서는 어떤 직업이 생기냐? 도덕 판단가, 이야기, 명칭, 브랜드 네임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표현하는 것은 도덕 판정과 도덕 감별사. 그래서 윤리 감별사. 그래서 어떤 이 의사는 다 기술도 좋고 외과 의사 수술도 잘하는 기술이 좋은 서전이고 다 좋아요. 잘 잡아내고 다 좋습니다.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으로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도덕적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건 문제 보면 답안지 다 일반적인 거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 권현 선생이 딱 하나만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그래도 인공지능은 의사의 생존을 위협할 수 없다. 왜? 마지막 판단은 사람. 더구나 의사는 의학적인 학습과 의학적인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생명을 정말 하는 의사가 그 도덕적 판단 최후의 마지막에서는 의사가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향후 의사의 생존을 위협할 수 없다라고 저 권현 선생은 생각합니다. 그건 저의 생각이고 답안지가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는 더 다르다. 그건 여러분들이 남의 것은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남의 것을 봐서 남의 거를 어떤 여과 없이 그냥 컨트롤 V 에서 복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세미나 수업, 내 진로 선택 과목, 지금 아직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을 치면 올해까지 치면 전공 적합선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비교과, 내가 정말 노력했던 학교 생활하면서 혹은 약간 대안학교나 비인가학교라고 해도 내가 이 학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생활 기록부 대체서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했던 그 나의 노력에서 있었던 경험과 나의 노력에 대한 비교과, 교과 과목들에 대한 생각을 갖고 내 걸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제 의견도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시대의 의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예요. 이어서. 정말 인공지능, 앞으로 이것은 다 의사가 의공학, 지금 의대 갈 때 가장 또 핵심이 물리, 무슨 생물, 화학 이것도 있지만 정말 융합공학, 공학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고교학점제 체제에서의 이번 발빠른 고등학교는 이미 의대를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의공학, 융합공학이라는 것도 이미 심화 과목으로 일반고에서 넣었더라고요. 세상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경쟁 아닌 경쟁입니다. 정말로 고등학교 선택부터 들어가서 고등학교에서 내가 학교 생활을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 학교 생활이지만 권현 선생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권현 선생님이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건 진로 선택 과목과 심화 과목을 어떻게 내 걸로 만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미나하고 발제하고 토론하고 보고서 써서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의 진로 역량과 결부지어서 진로 선택 과목을 의미 있게 내 의미대로 만들어 가는 거. 그것이 세특을 통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고 세특을 통해서 입학사관과 교수들에게 평가받고 그 내용이 그대로 면접에 가서 여러분들 심화 면접에서 어떤 재심은 기반으로 왔을 때 내 걸로 하는 거. 이거죠 지금 MMI 면접. 여러분들만의 관점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다음,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할 지금까지 학생이 해온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은 여러분 거예요. 이미 생계부하고 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은 다 학교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자소서가 있으면 서머리가 돼 있으니까 자소서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교수님들이 볼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올해가 지나면 되면 자소서가 없죠. 세특사항을 보면서 이런 거에 대한 의대를 가겠다는데 이런 거에 대한 프로젝트와
이 프로젝트는 진로 선택 과목과 심화 과목을 통해서 프로젝트가 돼 있고 발제가 돼 있고 본인이 이런 견해가 세특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다면 선생님들이 세특 적어주실 때 굉장히 잘 적어주셔야 돼요. 잘 적어준다는 것은 없는 말 있게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팩트를 갖고 왜 이걸 했고 팩트, doing 이걸 통해서 아이가 무엇을 노력했으며 그 교실에서 아이가 했던 여러 가지 발제나 그런 상황들이죠. 하면서 협업을 주고 생각이 없던 내 친구들과 같이 협동을 하면서 같이 하면서 이 어떤 하나의 친구의 어떤 또 진로나 미래를 좀 이렇게 도움을 주고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이 수업 시간에 이루어졌다. 얼마나 좋은 협업과 소통입니까? 이걸 통해서 아이가 의사가 되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교사가 되는데, 내가 경영이 되는데, 심리학자가 되는데, 사회학자가 되는데, 미래의 정치인이 되는데 어떤 걸 깨달았는지. 기승전 팩트와 아이가 했던 두잉과 아이가 느낀 점이 아주 잘 들어가 있어야 돼요. 미사여구 막 적고 그러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딱 들어갈 말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들어갈 말이 못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생계부는 절대 한번 끝나면 다시 고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해서 했던 진로선택 과목이나 심화 과목이나 또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과 봉사활동 살아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공동체 역량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것을 여러분들의 시각에서 여러분들이 본 것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해오는 것을 여러분들의 생계부대로 생계부에 이런 내용이 없으면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계부를 전략을 로드맵을 짤 때부터 이런 것들이 학생이 동기부여서부터 해서 동기부여가 돼 있으면 좋고 안 되면 그 동기부여까지 같이 해서 자연스럽게 아이가 진실로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우리가 아이의 마음을 열고 들어가서 아이의 달란트를 찾아서 생계부하고 연결시켜서 그걸 해나가야 되니까 이거는 굉장히 전문 영역이고 전문 분야죠. 그냥 일반적인 고3 때 가서 컨설팅이나 한번 받고 어떻게 해볼까요? 그거하고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건 교육이고 이건 노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 지금 요거 하시고 제 관점은 분명히 여기다 녹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금 유튜브 아래 하단 보기 누르면 메일 주소가 하나 나올 거니까 또 우리 저번 학생들처럼 이렇게 좋은 여러분들만의 시선 또 여러분들의 답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또 보고 이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문제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